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있는 위치를 보자면 충남도청이 보이죠. 그래서 충남이다 라는 거예요. 충남에 있는 도청이 있다. 도 핵심 지역이다. 그리고 도청, 이게 내포 신도시라고 있죠. 내포 신도시. 즉, 뭐 10년 정도 된 신도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도청이 이전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예산군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있고 대전광역시, 뭐 청주가 이런 식으로 내륙 쪽에 있다면, 뭐 예산군 쪽에서 충남에 있는 곳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안 쪽에 뭐 마련되어 있다, 또는 뭐 약간 정도 더 내륙보다는 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다 정도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충남에 있는 도 핵심 지역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포 신도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죠. 전용 면적 25평에서 얼마에 나왔냐면 3억 1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 1천은 2020년도에 3.4다. 그 점수대가. 그러면 도 핵심 지역에 나올 수 있는 점수라는 거죠. 뭐 4점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보다 3.4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도 핵심 지역에서는 저렴한 편에 나왔다. 또는 아무래도 도청이 최근에 이전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왔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전남에 있는 남학신도시 뭐 그런 데와 비슷하는 거죠. 전남에도 도청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뭐 그런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60년, 70년 된 도시와 비교하기에는 그런 거죠. 비교하기에는 뭐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른 여건들이죠. 정주 여건들에 대해서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남 도청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충남 도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걸로 도청 이전한 지역으로 다른 모드라 우리가 다른 도청이 있는 지역처럼 뭐 키워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뭐 곳이다, 위치다,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을 본다면 2013년도 입주했던 뭐 아파트를 본다면 현재 가격도 여전히 뭐 그 가격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 때 입주했던 아파트하고 지금 가격대를 본다면 뭐 여전히 뭐 가격대가 뭐 그 정도 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뭐 2억 3천대에서 뭐 2억 5천 하던 아파트가 여전히 뭐 그 정도 하고 있었고, 이 위쪽에서는 2억 5천에서 뭐 2억 7천 뭐 그 정도 하고 있던 게 여전히 뭐 그러고 있었고, 현재 나온 아파트는 3억 천에 지금 나온 거죠. 이곳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도청이 있는 뒤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내포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냐? 내포 롯데캐슬이 640만 원 정도죠. 평당. 그래서 34평으로 2억 1,700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 1,700이란 돈은 2011년도 2억 1,700이란 돈은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40%에서 뭐 30% 정도의 경제 발전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2억 9,900, 즉 3억대로 올라왔다고 보이는 거죠. 3억대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어떤 2억은 2019년도, 202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3억으로 앞자리가 3자리로 바뀌는 시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분양가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 그래요. 우리가 다른 뭐 청주라든지 전주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또는 수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죠. 도청이 있는 지역인데 충청남도는 이제 이전을 한 거죠, 이곳으로. 그리고 뭐 우리가 전라남도도 목포에 있던 게 바로 옆에 남학 신도시로 해서 또 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니까 약간의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좀 지도상에서 보인다 정도로 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런 지역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도청을 옮기거나 시청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10년, 뭐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죠. 한 50년 또는 뭐 장기로 60년 또는 뭐 100년 대계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충청남도라는 지역의 도의 어떤 행정이죠, 행정. 그곳의 행정을 관리는 뭐 이곳에서 하겠다라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년 된 신도시를 우리가 이걸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는 애매하죠.
단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곳의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이곳의 주거의 가격이라는 것은 전주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나오는 분양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런 곳으로 뭐 서울에 있는 뭐 지방의 서울에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공기업 이런 걸 보내줄 때 당연히 이거 충청남도에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란 게 신도시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뭐 관리가 되면서 뭐 커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 부동산을 바라볼 때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광역시가 있겠죠. 광역시도 있고 아니면 도 핵심 지역들 또는 도의 어떤 산단 지역들이 있을 거라면 우리가 뭐 광역시는 뭐 잘 따라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들이죠. 도 핵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 산업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되도록이면 서울 아파트의 어떤 상승세가 크던 즉 서울 아파트 상승세 크던 시절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던 시기가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993년과 1994년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 1만 달러로 들어가던 그 시기죠. 1만 달러로 들어가는 시기 동시에 1993년이라면 김영삼 정부다. 즉 문민정부죠. 문민정부. 문민정부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그 어떤 군사 정권에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1993년이었던 거고 그 시기 때의 어떤 서울 아파트들을 보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의 어떤 주요 단지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1억 8,200 정도 했다는 거죠. 1억 8,200 정도를 했다. 언제 1993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93년도에 1억 8,200 정도 했다는 거죠. 요게 2014년도에 됐을 때 대한민국 그동안 얼마 정도의 발전했냐면 5배에서 4배 정도 발전한 거죠. 그렇다면 이 2억 정도 되는 그죠? 약 2억 정도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상승했냐면 뭐 요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뭐 9억에서 7억 뭐 그 정도 사이, 9억에서 7억 정도의 어떤 사이대로 경제가 발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소득과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성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1993년에 어떤 2억이란 돈은 그래서 요만큼 따라하면 이 정도가 됐을 건데 우리가 아이언 아이파크 그러면 아이언 아이파크는 한 2014년도는 뭐 입주 정도 했던 그 아파트인데 요 금액들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1993년도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게 보이는 거죠. 요거 저렴한 가격대로 있었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울 아파트, 특히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한다면 당연히 서울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로 놓고 보자면 2014년, 15년도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뭐 정책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대한민국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가 2020년도에 되면서 이 아파트 가격이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었다. 2019년도에 말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다면 요런 금액들은 뭐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요 금액들은 있었다는 거죠. 요 금액들 13요 금액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금액들 요걸 비교해서 본다면 이제 뭐 서울 아파트랑 가격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의 어떤 시장이라는 게 달콤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죠. 2014년도 매우 달콤해 보였는데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달콤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 GDP보다 더 올랐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GDP보다 더 올랐네. 즉, 이 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수익률적으로 좋지 않고, 당연히 정부가 때려잡으려고 했을 때 무너질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서울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샀을 때는 권장으로 다스리겠다. 한 명당 300대씩 때리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1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요거는 한 300대 정도 맞을만 하죠. 한 8억 정도를 보일 수 있다면 또는 한 10억 정도를 보일 수 있다면 300대는 좀 과했는데 한 50대 정도는 맞을만 하죠. 그런 거죠. 한 대당 한 1,000만 원꼴 한 대당 2천만 원꼴 정도, 1,000만 원, 1,500만 원꼴이다 한다면 한 대당 1,500만 원꼴이면 맞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때릴만 하냐? 내가 좀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이제 그려놓고 보면
그렇게 보면 자 우리가 2014년부터 우리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보면 2014년부터 자산가치 화폐가치가 즉 부동산의 화폐가치가 이게 2배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럼 2배 이상과 2배 이하를 나눠보고 보면 놀랍게도 2배 이하일 때는 97년도 외환위기, 08년도 밑발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질병 사태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배 이상이었던 지점들을 놓고 본다면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요 두 시기는 투자적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2014년도 2019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됐던 시기죠. 근데 2020년이 되면서부터 그 투자적 시기는 거주적 시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은 거주적 시기다. 이 말은 아파트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한다? 서울에서 해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거주적 시기로 바뀐다면 이제 서울 아파트는 던지고 자 지방이 좋다는 거죠. 지방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지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서울 아파트 시장이 활활 타올 때는 주식 시장은 멈춰 있고 주식 시장이 활활 타오르면 다시 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또 멈춰 있는 그런 현실이죠. 또한 지방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또 지방은 또 좋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은 진짜 우리가 광역시가 아닌 도 핵심 지역 또는 어떤 도시 도에 있던 산단들 그런 지역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포 이런 신도시를 이렇게 보자면 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오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금액들이 너무 비싸서 안 올랐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투자적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서울 쪽에 많이 들어갔다, 수도권 쪽에 많이 들어갔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금액들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충남도청이 있죠. 그럼 충남도청이 있다면 뭐 다른 데 경상도에는 뭐 그런 거죠. 경상도청이 있을 거고 그런 거죠. 전남도에는 뭐 전남도청이 있을 거고 전북엔 또 전북도청이 있을 거고 강원도에는 뭐 강원도청이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요 금액들이 우리가 도청이 있는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싸냐 하면 그건 아니죠. 비슷하거나 좀 낮은 금액대로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럴 때는 우리가 GDP가 반영되지 않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저기 봐라. 지방은 안 좋다. 지방은 안 좋다.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지 않냐. 서울만 이렇게 오르고 역시 지방은 이게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힘들고 지방은 그래서 뭐 부동산까지 폭락하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웃긴 소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GDP가 오르면 우리가 분양 가격도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게 안 올라가도 분양가를 3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처럼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 안 올랐어? GDP가 이렇게 올랐는데 GDP가 40% 올랐는데 안 올랐어? 서울 아파트는 뭐 올랐는데 안 올랐어 한다면 드디어 뭐 나도 그런 거죠. 2014년도에 GDP만큼 안 오른 서울 아파트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포에서 살아야 되신 분들, 내포에서 내 고등학교 교사를 하실 분들이라면 내포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럴 때는 매수하시는 게 맞다. 우리가 2014년도 서울 아파트가 GDP를 반영 안 했던 것처럼 내포 지역도 GDP가 반영되지 않아 있다. 특히 어떤 구축 아파트죠. 뭐 2, 3년 된 구축 아파트들은 또 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3억 천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3억 천이라는 금액이 3.4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모든 도청이 있는 지역들에서 나오는 금액들이에요. 요 분양가는 나오는 분양가다. 나만 이 지역에서 요 분양가로 사고 있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거 전주에서 이러고 창원에서도 이러고 춘천에서 이러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청약을 넣으셔도 된다. 근데 요게 이제 나한테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다. 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뭐 이런 거죠. 정비열돼 있다. 지금 아파트는 뭐 지어진 지 오래된 순서대로 2억 3천에서 2억 5천, 2억 5천에서 2억 7천, 그리고 이게 3억 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돈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내 돈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요 충남도청이 뭐 10년, 20년 후에 이전하거나 그게 아니죠. 50년은 놓고 바라본 장기적 프로젝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좋은 거다. 그리고 당연히 뭐 지방이란 게 지방 지역들은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면 뭐 당연히 뭐 규제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동시에 야, 서울만 많이 오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들을 내포 신도시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면 내포 신도시에 호재거리가 있는 거죠. 동시에 뭐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라 있는 상태 또는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일 때는 내가 매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포 신도시는 뭐 이렇게 볼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 뭐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구축을 못 사겠어요. 이건 영혼까지 끌어다 써요. 라고 하겠지만 내포 신도시는 또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포 신도시도 월세가 뭐 천에 6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 아파트 가격은 뭐 2억 5천 뭐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천에 65만 원 받는 아파트가 2억 5천 정도 하고 있어. 그럼 서울 아파트가 14억 정도 한다. 우리가 아이파크에서 14억, 뭐 15억 달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몇 배냐면 뭐 6배 정도죠. 6배 정도. 그러면 65만 원 곱하기 6 하면 400만 원. 그러면 6천에 400만 원? 그래요. 400만 원. 400만 원으로 안 살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수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해봤자 3억에 1천, 3억에 100만 원? 뭐 그런 식이죠. 그럼 월세 기준으로 봐도 그래요. 서울 아파트보다 더 낫다. 이럴 때는 뭐 매수가 좋다는 거죠. 매수해서 10년 기다려서 대한민국의 GDP가 4만 달러 간다면 당연히 뭐 그런 거죠. 내포 신도시도 10년 된 도시에서 이제 20년 된 도시 점점 그 도시가 오래되면서 이게 모양새를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보다는 내가 이곳에 꼭 살아야 되실 분들은 전세나 월세보다는 매수해서 사시는 게 맞다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해 사신 게 더 맞을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도 낮으니까 그 이자 내시고 사는 게 그냥 월세 사시는 것보다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포 신도시 더원 2차 나온 거 3억 천에 나온 거 다른 도청들 있는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하게 엄청 비싸게 나온 거 아니다. 그냥 자기 자신 가치대로 나와 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